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만 꼭 정치.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까매져서 염색을 해서 좀 이상하죠? 제가 몇 번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식 이기는 그 부모가 없다고 이 손녀딸 때문에 염색을 했습니다. 그 손녀딸이 청소년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하는데 거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각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와도 좋은데 조건이 있다. 아빠 염색을 해. 그냥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연주회가 가까우니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 염색했어. 아빠 염색했어. 워낙은 저희 집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 그렇게 정수도 안 하는데 이제 염색은 뭐 하느냐 이랬던 사람이 아이고 딸이 그렇게 그러는데 한번 해주지 뭘 그렇게 이제 나라 걱정은 점점 더 심해요. 그 얼굴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무슨 나라 걱정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하튼 나라 걱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다 트럼프가 다시 좀 보면서 그 세계가 큰 폭풍에 휩싸여서 좀 트럼프 스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60%, 일반 뭐 보편관세 20%를 매긴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10%만 먹이기라도 이게 자유무역이 우리 세계 경제 질서인데 보호무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과연 우리 세계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가 너무 큰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의 제조업 수출이 위축될 거고 고관세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고 하면 우리 대기업들도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생산 기지로 옮기면은 바로 우리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저출산, 또 최고의 고령화 이걸로 아주 국가 생산력이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고 복지 부담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부채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필크 코리아가 이미 현실로 다가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년도 그 성장률을 1.1%, 내년도 1.9%로 1%로 골드만삭스는 세계 그 투자은행들이 거의 전부 다 1%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우리가 장기 저성장의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한국 경제 정말 피크아웃이 돼서 내리막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안보는 어떨까?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다, 무슨 나토 철수다, 뭐 이런 얘기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뭐 10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최소한 뭐 5배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미국이 나토를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스스로 세계 경찰국장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 불안 얼마나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진우 선생님이 여기 계시죠. 제 물리대에 있는 선배인데 학교 다닐 때 정진우 선생, 송태호 장관 나 이렇게 다 같이 무기정학 받았죠.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 2번 됐으니까 다음 욕심이 뭐겠어요? 노벨 평화상 했어요. 그럼 김정은하고 타협해가서 너희 핵무기 살짝 인정을 해줄게. ICBM만 던지지 말아라.
그러고 우리 핵 군축 협상하자. 그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반도 북에 핵을 이부사는 그런 핵불안 이런 그 전쟁의 위협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 안보 이런 근데 우리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싸움만. 제가 정치를 한 사람인데 요즘은 텔레비 보기가 정말 싫습니다. 어떻게 장관 갖다가 뭐 탄핵을 한다고 하더니 뭐 검찰 그 서울지검장 탄핵한다고 했고 감사원장 탄핵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이거 그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금 아니라고 뭐 소고입법 그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이미 없어진 건데, 없어진 건데, 이런 방탄법을 얘기를 하고, 예산, 증액은 국회 동의 없이 안 되지만, 감액은 마음대로 오거든요. 다수당으로 마구 감액하는 겁니다. 이러니 행정부가 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싫어요.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구속된다, 탄핵이 돼서 중간에 하야하거나 민주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대통령이 워낙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남의 말을 안 해요. 마음대로 인사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빠지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야당 다수로 입법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법권을 다 밀려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통과돼서 다시 제의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거부권이 작용을 할지 그게 걱정인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진보 보수 많이 따지지만 거의 대부분 연세로 와서 보수거든요. 근데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날에 속에서도 나라를 지켰고 또 군사독재에 이기면서 민주화를 이뤘고 뭐 월남 파병이다 사우디라고 이렇게 가면서 경제를 일으켜서 이 세계 선진국 유엔의 산하기관에서 선진국으로 아주 지정을 했고 모범적인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긴 집념, 노력, 격동, 장 이런 DNA가 있어서 그래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 문명을 보세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쭉 옮겨가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왔으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이게 이루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래도 우리 국민의 DNA가 이겨낼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광우 전 금융위원장님, 초대 금융위원장이십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예. 연금공단 이사장을 4년을 최장수가 시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 수석연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401 박사가 설립한 세계경제연구원 거기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은행에 계실 때 파리 클럽 등 세계 주요 기구의 파리 클럽 세계은행 대표로 나가시고 한미 경제협회 사무총장을 지내시고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을 지내시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지내시고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도요. 국제금융 통상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세히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서 그 측근들을 봐도 깊은 교류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트럼프 정권의 재등장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위기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경청을 기대합니다.